엄마, 거기 들어가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달콤한 거짓말을. 하지만 82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효도가 때로는 부모를 버리는 가장 완벽한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걸. 이곳 실버타운에서 3년을 보내며 저는 진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말순입니다. 올해 82세가 되었고요. 혼자 된 지도 벌써 5년이 되었네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3년 전, 그러니까 제가 79세였을 때의 일입니다. 아들 둘, 딸 하나. 모두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무릎도 아프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그런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온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작은아들과 딸도 함께요.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게 얼마만인지 마음이 좋았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중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구나 싶어 긴장이 되더군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혼자 계시는 게? 아니야, 괜찮다.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저희가 봐도 걱정돼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병원 갈 때도 혼자 가시고.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실버타운인데요. 정말 좋대요. 의료진도 상주하고 식사도 해주고 같이 어울릴 어르신들도 많고. 실버타운. 그 단어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 곳은 너무 비싸지 않니? 엄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비용은 저희가 부담할 테니까. 작은아들이 브로셔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실버타운은 정말 깨끗하고 좋아 보였어요. 엄마, 거기 들어가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주말마다 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주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주말마다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혼자 지내는 게 정말 외로웠거든요. 아프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고, 밤에 무서울 때도 많았고, 정말 자주 와줄 거지? 물론이죠. 엄마, 저희가 왜 안 가겠어요?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효도하는 자식들을 둔 복 많은 어머니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래, 자식들 말이니 믿어야지. 실버타운에 입주한 건 3년 전 4월이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봄날이었어요. 아들들이 짐을 옮겨주며 말했죠.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정말 좋았습니다. 방은 깨끗했고, 침대도 편했고, 화장실도 안전하게 손잡이가 달려 있었어요. 식당은 호텔처럼 깔끔했고, 정원도 예뻤습니다. 첫 주에는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식사 시간, 프로그램 시간, 건강검진 시간,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친절했어요. 새로 오셨네요? 여기 생활 어때요? 좋아요. 자식들이 잘 골라줬나 봐요. 그러게요. 저도 처음엔 적응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첫 주말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큰아들이 토요일에 온다고 했거든요. 토요일 아침부터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다른 어르신들의 가족들이 하나둘 찾아오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설렜습니다. 할머니, 누구 기다리세요? 간병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아들이 온다고 했어요. 곧 올 거예요. 좋으시겠네요. 가족이 자주 오시면 정말 든든하죠. 그래요. 든든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큰아들이 왔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손자까지 데리고 와서요. 엄마, 어때요? 생활하기 괜찮으세요? 응, 좋다. 여기 좋아.
다행이네요. 저희도 안심이 돼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손자와 정원을 걸으며 이야기하고 간식도 같이 먹고 큰아들이 떠나며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작은 아들도 올 거예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빨간색으로 크게요. 그 밤 처음으로 이곳에서 편하게 잠들었어요. 자식들이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다음 주 토요일. 이번에는 더 일찍 준비했어요. 새로 산 옷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며 시계를 자주 봤어요. 12시에 온다고 했는데 1시가 됐습니다. 아직 안 왔네요. 할머니, 또 아드님 기다리세요. 응, 12시에 온다고 했는데 조금 늦으시나 봐요. 곧 오실 거예요. 2시가 됐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큰아들아? 아, 엄마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회사 일이 갑자기 정말 죄송해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알았다.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했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요. 작은 아들한테도 전화했어요. 엄마, 저도 오늘 못 가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손자 얼른 낫게 해. 네, 다음에 꼭 갈게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새로 그었어요. 그 주말 저녁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 다음 주에는 꼭 올 거야. 옆 테이블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가족이 못 오셨나 봐요? 응. 바빠서. 저도 그래요. 처음엔 자주 온다더니 그 할머니의 표정에서 묘한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식들을 떠올렸어요. 어렸을 때 열이 나면 밤새 간병하던 기억. 학교 운동회 때 도시락 싸주던 기억.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일하던 기억. 그 자식들이 엄마를 잊을 리 없어요. 다음 주에는 꼭 올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달력에는 지워진 동그라미 자국들이 여러 개 남아 있었어요. 엄마, 이번 주도 못 가겠어요. 출장이 있어서. 엄마, 저는 감기에 걸려서. 옮으면 안 되니까. 엄마, 아이들 시험이 있어서. 핑계는 다양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오지 않는다는 것. 전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처음엔 매일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제가 먼저 걸어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나중에라는 말. 그 나중은 언제일까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어졌어요. 예전엔 몇 분 안에 답이 왔는데 이제는 하루, 이틀, 때로는 일주일도 넘어서야 간단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바빠서 연락 못했어요. 건강하냐고 묻지만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인사 같았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복도 끝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의 가족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요.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돌렸어요. 혹시 내 자식들이 온 건 아닐까 해서. 하지만 그 발걸음들은 모두 다른 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간병사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점심시간이에요. 식당으로 가실까요? 응, 갈게. 식당으로 가는 길에 게시판이 보였어요. 5월 가족 참여 프로그램 안내라는 공지사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참여하고 싶었어요. 자식들과 함께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아, 5월에 프로그램이 있대. 같이 할 수 있을까? 엄마, 5월은 좀 바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은 굳이 안 하셔도. 아니야, 괜찮아. 그냥 물어본 거야. 마음 한쪽이 시렸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어린이날이었죠. 다른 어르신들은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저는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이상하다. 분명 효도한다며 여기 보낸 건데. 3개월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휴게실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요즘 가족들 연락은 어때요? 박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이분도 저처럼 자식들이 효도한다며 여기 모셨다고 했거든요. 글쎄요. 요즘은 연락이 뜸해요.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매일 전화하더니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어려워요. 옆에 앉아있던 최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애들도 바쁘다며 연락이 끊겼어요. 처음엔 자주 오겠다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여기 들어올 때는 그렇게 자주 온다고 했는데 이상했어요.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정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여기 보낸 이유가 정말 효도였을까요? 그 말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글쎄요. 혹시 우리가 짐이었던 건 아닐까요? 여기 보내면 자신들은 편해지니까.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자식들이 그럴 리가. 그럼 왜 연락을 안 할까요? 왜 약속을 안 지킬까요? 정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 딸은 결혼식 때도 안 왔어요. 너무 바빠서요. 엄마 없이 결혼식을 했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보내졌지만 결국 잊혀진 사람들. 서로의 눈빛에서 공통된 쓸쓸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키운 자식들인데 박할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하니까 이해하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짐이었던 걸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쭈글쭈글한 얼굴, 구부정한 어깨, 느린 발걸음. 이게 자식들에게는 짐으로 보였을까요? 여름이 왔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정원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자주 보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온 젊은 부부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따뜻한 대화들. 저도 저기 앉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은 한 가족을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죠. 손자가 할머니에게 꽃을 꺾어다 주더군요. 할머니는 그 꽃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저런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급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온 가족이 모여있는. 그때는 행복했는데 저녁 시간이 되어 식당에 갔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할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간병사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그냥 배가 안 고파서. 거짓말이었어요. 마음이 아파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방에 돌아와 휴대폰을 봤어요. 마지막으로 자식들과 통화한 게 언제였을까요? 2주 전? 3주 전?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큰아들아? 엄마, 지금 회식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아, 그래, 알았다. 짧은 통화였어요. 나중에 전화한다더니 그날 밤 연락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넓은 세상에서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외로움은 더 짙어졌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실버타운에 온 지 6개월이 되었어요. 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동그라미로 표시했던 날들이 하나둘 지나가며 덮여 있었어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모두 기다렸던 날들이었어요. 자식들이 온다고 연락한다고 했던 날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달력을 만져봤어요. 지워진 동그라미들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효도라며 보낸 곳이 결국 나를 버려둔 곳이었구나. 가슴이 무너졌어요. 휴대폰을 들고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마지막 통화 3주 전. 마지막 문자 2주 전. 엄마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깨닫다니. 자식들이 잘 골라준 곳이래요. 처음 왔을 때 다른 어르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순진했을까요? 정말로 잘 골라준 곳이었나 봐요. 자식들에게는요. 엄마를 깨끗하게 치워둘 수 있는 곳.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곳. 양심의 가책 없이 잊을 수 있는 곳. 달력을 벽에서 떼어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장씩 찢어버렸습니다. 4월. 찢어버렸어요. 5월. 찢어버렸어요. 6월, 7월, 8월, 9월. 모두 찢어버렸어요. 기다렸던 모든 날들을 찢어버렸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달력 조각들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버리고 싶었구나. 눈물이 떨어졌어요. 달력 조각 위에 82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혼자 남겨졌을 때도 이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적어도 자식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혼자였어요. 세상에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 거기 들어가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편하라고 보낸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편해지려고 보낸 거였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실버타운 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나는 자식의 말만 믿었습니다. 82년을 살면서 자식들을 믿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자식들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효도라며 보낸 이곳에서 결국 나는 잊혔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자식들과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아요. 생일도 명절도 아플 때도 혼자였습니다. 가끔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해보면 모두 비슷해요. 처음엔 자주 온다더니 이제는 연락도 끊어졌다고. 효도라는 이름에 버림받음.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을 실버타운에 모시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발, 정말 제발, 약속을 지켜주세요. 자주 간다고 했으면 자주 가세요. 연락한다고 했으면 연락하세요. 부모는 그 약속만 믿고 견디거든요. 안 그러면 차라리 보내지 마세요. 거짓된 효도보다는 차라리 솔직한 게 나아요. 엄마, 우리가 힘들어서 모실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희망을 주고 나서 실망시키는 것보다는. 부디 더 이상 부모가 이런 외로움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노후는 효도의 이름으로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키웠어요. 첫 걸음마, 첫 말, 첫 학교, 모든 순간을 함께 했어요. 여러분이 아플 때 밤새 간병했고, 힘들 때 위로해줬고, 기쁠 때 함께 웃어줬어요. 그런 우리를 이렇게 잊지 말아주세요. 나이 들었다고, 불편하다고, 짐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버리지는 말아주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연락해 보세요. 안부를 물어보세요. 보고 싶다고 말해보세요. 우리는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듯이 외로움도 천천히 저를 덮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이 계시니까 조금은 덜 외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표현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너무 늦기 전에.